자, 853번부터 앞에다 잘라주세요. 853번 보시면 요 두 개의 부등식이 있는데 두 개의 부등식을 각각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저번 수업 시간에 연습했었죠? 여기 앞에가 양수고 여기 앞에 양수고 얘가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사이 범위인지 바깥 범위인지를 판단하는 걸 연습했었어. 자, 먼저 첫 번째 얘는 사이 범위야 바깥 범위야 그것부터 말해봐. 얘는 사범위죠. 일부러 비읍처럼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낚이네. 자, 얘가 바깥 범위죠. 얘가 바깥 범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사이 범위니까 첫 번째 거는 정답이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뭐보다는 크다, 크거나 같고 혹은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적혀져 있어야 하는 숫자들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그냥 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였다. 해를 구해주면 돼. 자, 너희 머리 좋잖아. 이거 x값 바로 얼마 나와? 그러면서 나는 찾아볼게. 찾아보니까가 아니라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랑 4래요. 알겠죠? 물론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책이 계산해줬어요. 저거 인수분해 하시면 크로스 인수분해 하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진짜 암산할 수 있겠다, 그치? 2분의 3이랑 2라고 해요.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정답을 뱉어주면 돼. 자, 동시에 만족하는 정답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고 혹은 x는 다시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정답 말해주면 되는 거 맞나요? 잘 모르겠으면 수직선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도 좋아. 내가 해줄까? 잘 모르겠으면 자, 수직선으로 먼저 첫 번째 거 흰색으로 쓸게. 두 번째 거는 초록색으로 쓸게. 첫 번째 거부터 그림을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고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따라서 여기랑 여기가 정답이 돼야겠지. 그걸 지금 내가 적어 놓은 거야. 여기다가 2분의 3 적어줘야겠다. 됐나요? 자, 따라서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1가는 1가는 또 0가는 여기 2, 3가는 총 정수 5개 있죠. 정답 5입니다. 5. 85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57번 여기 또 두 개의 부등식이 있습니다. 위에 거는 1차 부등식이에요. 하지만 절대값이 있어서 충분히 우리한테 띠꺼운 모습이야. 맞아? 그래서 요 절대값을 벗겨주기 위해서 x의 범위를 나눠도 좋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다고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시면 더 빠르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x 더하기 4의 절대값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4이겠지. 맞아? 그러고 y는 5라는 직선을 그려보면 정답은 자, 여기를 잠시만 너희 보기 편하게 초록색으로 그려줄게. y는 5. 초록색이 흰색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지. 초록색이 흰색보다 더 위에나 같아야 되는 건 여기 사이범위지. 정답은 사이범위야. 그럼 이때의 x값과 이때의 x값만 구하면 되겠는데 x 더하기 4가 5가 될 때는 1일 때죠. 여기는 마이너스 x 빼기 4잖아. 식이 지금 바뀌었잖아. 맞지? 마이너스 x 빼기 4야. 그게 5가 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돼야 돼. 혹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다 보면 너희들이 똑똑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 구하지 말고 하유라 요거 얼마 차이 났어? 5
5 그러면 반대로 5 가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바로 알아봐도 상관은 없어. 왜? 정확하게 높이가 y는 뭐 똑같잖아. 이거 대칭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위에 거 해결했어. x는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었어. 저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풀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야. 자, 두 번째 거 요거는 우리 쉽다. 사이법인 거 알지? 사이법인 거 알고 해가 2랑 마일인 거 아니까 마일 이상 2 이하라는 걸 알았네.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정답을 말해주시면 공통인 부분을 말해달라는 거야.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정답 2입니다. 정리하세요.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정리하시고. 자, 861번도 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머리 좀 써야 돼. 861번은 딱 너희한테 어울리는 문제야. 자, 861번 보면 해가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등호가 2한테만 있다. 등호는 1한테 없어. 등호가 2한테만 있어. 등호는 위의 시계만 있고 밑에 시계는 없어. 그러면 이 2는 이 친구의 근이고 이 1은 아래 친구의 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k 값을 구할 수 있지. 1 집어넣어 볼까? 1 더하기 k 더하기 1 빼기 k 빼기 2 얼마 나와? 0 나온다. 그럼 k가 못 구하네. 알지? k 값이 여기 싹 다 사라져 버리네. 그렇지? 아, 까비. 못 구해. 자, 그럼 어쩔 수 없다. 자, 얘를 인수분해 해보자. 해 하는 1이었지?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써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곱해서 k 마이너스 k 빼기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k 더하기 2가 돼야 되는 자리 맞아? 요거 이해됐어? 자, 두 개 크로스로 더해보니까 k 더하기 1 되는 거 확인했지? 아, 참, 얘는 x 빼기 k 빼기 2 x 빼기 1은 0이었던 거야. 두 번째 식은.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됐던 거야? 그냥 바로 계산해봐. x 더하기 5, x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5랑 3 사이 맞아? 그럼 마이너스 5랑 3 사이.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 해가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 제가 잘못 썼나요? 잠깐만요. 잘못 쓴 게 아닌데. 아, 여기 잘못 썼죠. 여기 2죠. 미안해. 잘못 쓴 게 맞네. 그러면 봐봐. 얘는 정답이 이렇게 됐었을 거야. 잘 봐. 이게 중요해. x는 1보다 크거나 k 더하기 2보다 작거나 였을 수도 있고 x는 k 더하기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였을 수도 있어. 머리 써야 돼. 자, 1번이었을까 2번이었을까 이것만 말해줄래? 그게 바로 되지. 2번 되면 안 돼. 봐봐. 2번이었다면 이거랑 요거 둘 다 만족하는 거 중에 2가 있어 없어? 안 되지. 그러니까 2번은 아니었을 거라고. 얘는 모순이야. 이걸 너희가 머리로 판단하는 거야. 만약에 2번 식이었다면 1보다 작아라 2보다 작거나 같아라 둘 다 만족하는 건 여기가 2라고 안 적혀져 있을 거고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라고. 맞지? 그러니까 2번은 아니구나. k 더하기 2는 무조건 1보다 크다라는 말이지. k 더하기 2가 1보다 작으면 그림을 이렇게 쓸 거고 식을. 오케이. 자, 그러면 1 k 더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2. 그럼 그래서 여기가 1 되고 2가 된 거야. 오케이. 그럼 실수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k 더하기 2라는 거 자체가 얼마보다는 커야 돼? 이게 지금 정답이었으니까. 2보다는
커야 되는 거 맞아요? 이 말 이해돼? 얘가 2보다 컸어야 둘 다 공통인 부분이 2 이하인 거지. 얘가 만약에 1.5였다면 여기는 1.5라고 썼겠지. 얘는 2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K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답이 틀렸습니다. 미안해. 여기 K 더하기 2라고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 쓰시면 이렇게 써야 되죠? 그렇죠? 제가 여기를 잘못 썼어요. 여기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K 여기도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에 요식도 그냥 그대로 하면 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K 값 다시 구해주시면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많이 떨리나 보네요. 정답은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필기한 거에서 K 더하기 2라고 적혀져 있는 거를 다 마이너스 K 빼기 2라고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또 세 문제를 적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은 또 문제를 풀고 계십시오. 이 부분은 편집하면 되잖아. 아 그래요? 아니 편집 안 할 거야. 네가 시끄럽게 떠들면 편집 안 할 거야. 네. 소리 많지. 약간 목소리도 이쁘게. 이렇게. 아니 이상해요. 저희한테 안 보내주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아, 이런 선생님 안 얼굴 써. 되게 지금 빨개졌는데. 빨갛지. 아. 하지마. 참. 아 부럽다. 나도 아. 빨갛다. 뭘? 그러니까 아, 원래 꿀었는데 귀 빨개지면 너무 귀 약간 좀 좋은데 하길래 저는 꿀어도 귀 안 빨개지고 그냥 집 까매가지고 멈춰서 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이민호. 진짜 왜 저렇게 기억하지? 난 자, 내가 뭐 안 쓴 게 왜 이렇게 많냐 갑자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안 썼지? 다시 적는. 서로 다른. 다행이다. 어차피 여기 부분 자를 거라. 너무 소유하고 싶어. 나를 당황스러워 이거는. 말을 자, 865번부터 봅시다. 865번입니다. 자, 세변의 길이가 저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대요. 근데 둔각이 되래요. 그걸 만족하는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둔각 삼각형의 특징을 식으로 쓰자면 어떤 게 있어? 너희가 배웠던 것 중에. 아 그 알아. A 제곱 이 크다. 아니 어. 작다. 그렇지. 그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가장 긴 변이 빗변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빗변이라고 말하기보단 가장 혼자 있는 제곱 부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첫 번째. n 더하기 5의 전체 제곱이 n 더하기 5의 전체 제곱이 나머지 n 제곱 더하기 n 빼기 5의 전체 제곱한 것보다는 커야 하는 거 맞죠? 이래야지만 둔각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암산 좀 해줘. n 제곱 마이너스 20n 그 다음 이렇게 끝이네. 그러면 n 값은 사이범위지 n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 생각해봐. 최고차가 1이야. 여기 0보다 작아래. 그러면 사이값이야 사이값. 따라서 정답은 n은 0, 20. 자, 이렇게 하고 자연수 개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1부터 19까지 19개라고 적으면은 정확하게 틀린다라는 걸 우리 재원이는 이미 지금 알고 있는 눈치예요. 저 이야기 하겠구나 라고 지금 말을 쳐보고 있어. 솔직히 맞지? 맞잖아. 아니야? 자, 2번 봐봐. 한 가지가 더 필요해. 우리 초딩 때 배웠던 것도 써야 돼.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개 변의 길이보다 합보다 짧아야 되지. 네? 아니 언제부터 그랬어? 잠시만. 괜찮아. 아. 얘는 나머지 두 개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 가장 긴 건 나머지 두 개 합보다 작아. 자, 그러면 그것마저 좀 써주셔야 되겠는데 n 더하기 5는 작다. 요거 두 개 더한 것보다 2n 빼기 5보다. 따라서 n 값은 10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답을 말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11부터 19까지일 테니까 정답은 9개. 9개. 알겠죠? 19개라고 적을 수 있는데 요거 둘 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근데 참 웃긴 게 이런 삼각형류 문제가 나오잖아. 요거 두 개 말고는 잘 안 나오니까 요거 두 개만 잘 기억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868입니다. 868번으로 가시면 2차 방정식을 문제에서 줬고요. 요거를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이제 부등식 구간을 조금 지나서 이제 좀 쉬워졌어. 연립 부등식이 아니야 이제. 요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이야. 맞지? 아래로 볼록이야.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라. 그러면 뭐 해주면 되지?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 쓸게. 이거 짝수 공식 못 쓰지? 자, 어쩔 수 없다. 쓰자. K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 자, 이제 암산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풀이를 하니까 이걸 쓴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 정도를 머리로 계산해서 앞에 거 최고차 계수만 봐봐. 마3이지? 마3이지? 우변 넘겨 3K 제곱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쓰라고 이렇게 3K. 자, 그 다음에 1차원 계수는 4K지? 우변 넘기면 마이너스. 상수항만 보자. 이제 4랑 4 사라지지. 맞아? 얘는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럼 K 값은 사이 범위야 바깥 범위야? 얘가 양수고 0보다 작대. 사이 범위 맞아요? 그러면 K 값은 0과 3분의 4 사이에 있다 라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이거 됐어? 얘들아, 너 이런 거 계산할 때 근데 어떻게 해? 갑자기 궁금하다. 계산할 때 어떻게 해? 이거 나는 이렇게 하거든? 너희도 이렇게 하지? 그치? K로만 하지 않지? 3K로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해도 상관없지. 자, 872번으로도 가볼까요? 872번으로 갑시다. 자, 872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사실 내가 우리 반 HC반한테는 미안한데 그 전 분기 때 그 전 HC반 말하는 거야.
그때 내가 이거는 요번 분기에는 배우지 말자 하면서 그냥 넘겼어. 여기. 그래서 너희 개념 원리 보면 여기는 아예 수업도 안 하고 문제도 안 풀려져 있었거든. 그래서 다음 분기 때 하자라고 해놓고는 지금 거의 분기 말이 되도록 여태까지 안 맞았어 대안에. 근데 여기는 문제를 풀면서 너희가 느껴야 하는 게 더 많은 곳이기도 하고 개념을 한번 할 거면 되게 길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번 좀 길게 한번 해보자. 지금 시간이 20분 남았네. 20분 남았는데 20분 정도 최대한 쓸 수 있으면 써볼게. 자, 먼저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래. 이노 이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뭐야? 맞아. 아래로 볼록이야. 맞아. 그러면 두 근이라고 하는 건 이 하얀 색깔 그래프와 이 초록 색깔 그래프의 교점이지. 그 교점을 이렇게 잡았다고 치자. 오케이? 여기 y는 0이야. 그러면 생겨난 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왼쪽 오른쪽 중에 누가 더 숫자가 작아? 왼쪽이 작아 오른쪽이 작아? 숫자가 더 작은 거? 저기요? 누가 더 작아요?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이 무조건 숫자 더 작은 거 맞죠? 수익선에서 왼쪽이 숫자 더 작잖아. 그러면 봐봐 잘 들어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면 얘는 0보다 큰 걸 증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얘가 0보다 크면 얘는 알아서 클 거니까. 뭐 이런 걸 배우는 곳이야 여기는. 알겠지?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뭐 어떤 조건만 있으면 되는지를 센스 있게 대답해야 되는 단원이라고. 그러니까 머리 한번 잘 써야 돼. 왼쪽이 0보다 크면 오른쪽은 알아서 0보다 클 거야. 이해됐죠?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자 일단 왼쪽 해를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없다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볼까?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때야 돼? 두 근이 모두 양수였다면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아? 만약에 두 근의 곱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둘 다 양수였으니까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이거 이해됐어? 요거 두 개를 문제 푸는데 사용할 거야. 두 근이 모두 양수였기 때문에. 얘들아 근데 두 근의 부호가 달랐다면 이거는 얼마일까? 두 근의 부호가 반대였다면 이건 얼마일까? 알 수 없어. 절대값이 더 큰 게 누군지 모르니까. 무슨 말이냐면 2랑 마이너스 3이랑 3이랑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생각해봐. 두 근 부호 다르지? 얘도 두 근 부호 다르지? 하율아 이거 두 근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얘는? 1.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르다. 근데 A가 B보다 플러스 아니 알파가 B보다 플러스 그 알파가 이렇게 따진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지? 잠깐만 다시.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근이 모두가 아니라 두 근의 부호가 반대였다면 두 근의 부호가 반대였다면 여기를 마이너스 2, 3으로 볼 수도 있고 여기를 마3, 2 이거 둘 다 두 근 부호 다르잖아 맞지? 이럴 때는 두 개 더하면 1인데 얘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맞지? 그래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절대값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어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에 따라 문제풀이가 매번 달라지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너희가 그 문제를 보고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단어야. 자, 요 일단 지금 문제는 쉬워서 요거 두 개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두 번의 합은 a 더하기 4죠. 얘가 6보다 크다라는 이런 부등식 하나 만들어주고, 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a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가 0보다 크다 이런 부등호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어.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어.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얘는 a는 0보다 작고. 자,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만족하는 A 값을 말씀해 주시면 A는 마이너스 4 초과 0 미만 이렇게 나오는데 정답을 이렇게 적으시면 또 정답이 아닙니다. 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외워. 이것만 외워. 이건 따라 읽어줘. 함, 판, 축, 요거 세 개. 한 번만 읽어봐. 함, 판, 축. 요거 세 개를 꼭 따져줘야 돼. 함, 판, 축이라는 요 세 가지를 따져줘야 돼. 함은 함수값을 말해. 판은 판별식을 말하고 축은 말 그대로 축을 말해. 이제부터 내가 할 말이 많아. 자, 함수값. 우리 여기 x값 알아 몰라? 모르지? 몰라. 그러면 우리 함수값 대입하려면 x에다가 이 값을 알아야 대입할 거 아니야. 모르잖아. 얘 못해. 근데 얘는 뭐 할 수 있지? 얘 얼마야? 축 말해봐. 축 말해봐. 2a분의 b니까 불러줘. 2분의 a 더하기 4 맞아? 맞아요? 2분의 맞나? 맞네요. 얘가 뭐보다 커야 돼? 얘가 뭐보다 커야 돼? 두 분이 모두 양수라며.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무조건 어때야 돼? 봐봐, 얘가 지금 두 분이 모두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얘는 무슨 수여야 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디 두 분이 모두 양수라고. 얘 양수야. 맞아? 그럼 축은 이 작은 양수보다도 더 어느 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지?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나오지?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여기 위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이 나왔지? 이상한데. 뭘 써야 할까? 또 뭔가 안 한 게 있나? 판별식도 한 번만 써볼까? 두근이라고 알려줬지만 두근이 모두 양수 1대인 거니까 지금 이 상황은 모두 양수 1대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판별식도 한번 써볼까? 자, 판별식 써볼게. 절반 제곱 못하지? A 더하기 4의 전체 제곱에다 마이너스 4AC니까 더하기 2A는 어때야 돼? 양수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가볼까?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4 이렇게 나오는 아침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자, 봐봐요. 이거 범위가 일단 해는 마2랑 마8이야. 마2랑 마8이야. A는 그러면 바깥 범위일 거야 정답이. A는 마2랑 A는 마8보다 초과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구해놨던 요 식과 요거를 다시 콜라보를 해버리면 이거 이렇게 되겠지. 정답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지. 그래서 한반축 3개 중에서 잘 모르겠으면 이걸 한다고 해서 틀리진 않으니까 꼭 확인해봐. 한별식을 그냥 써보고 축도 써보고 함수값도 필요하다면 써보고. 알겠지? 한반축 요거는 잘 기억해. 내가 요 문제 유형은 하나만 더 풀게. 알겠지? 밑에 있는 873번으로 풀 테니까 한번 봅시다. 알겠죠? 자, 일단 그래서 872번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 잠깐만. 두 분이 모두 양수. 같아도 되겠다. 이것도 설명해 줄게. 왜 같아도 되는지. 만약에 중근으로 이렇게 나왔어. 중근으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중근으로. 얘들아, 요거는 해가 양수가 두 개인 거야? 아니면은 이건 근이. 그러니까 이것도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 맞아? 맞지? 중근도
중근도 중복된 그리니까 근 두 개니까. 그러니까 요게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만족. 그래서 여기까지 추가. 자, 873번 내가 정리 한번 다시 해줄 테니까 873번을 지금 풀어봐. 873을 풀어봐. 873으로 다시 정리해줄게. 873 하나만 제대로 하자. 그리고 어떡하냐? 이거도 어떻게 해요? 털면 돼. 엉뚱이 안 줘야지. 지워질걸? 지워졌지? 잘안 지워지네. 괜찮아. 빨면 되지. 네. 자, 한번 볼게. 873. 자, 873 얘들아, 이번에는 K 값 몰라. K 값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알겠지? 하나하나 다 따져봐. K 값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어. 근데 확실한 건 두 근이 모두 음수여야 한대. 두 근이 모두 음수여야 된대. 그러면 자, 그림을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생긴 두 개의 근이 음수야. 그럼 요번에는 둘 중에 누가 음수인 것만 알아보면 되는 거야? 베타가 음수기만 하면 알파는 알아서 음수 맞아? 이 말 이해됐어?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베타가 0보다 작은 거 요걸 원래 조사해줘야 돼. 자,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그러면 이것도 해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0보다 작아야겠지. 자, 또 알파 베타 두 개의 곱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하겠지. 둘 다 음수, 부호가 같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베타를 알려주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였으면 이것도 확인을 해줘야 돼. 이 문제는 안 해도 되지만 일단 요 세 개는 항상 해줘야 되는 거야.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베타 0보다 작다.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 알파가 0보다 크다.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과 축도 한번 해볼게요. 자, 판별식 때려볼까요?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돼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아까 우리가 제가 실수하면서 느꼈죠? 두 근, 중근 포함이야. 알겠지? 자, 그럼 판별식 해보자. 판별식 B는 어떻게 되지? 9K제곱 마이너스 20K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자, 따라서 K 값은 0과 9분의 20 맞아? 0과 9분의 20? 그러면 0보다는 이거 바깥범위니까 0보다는 작거나 같고 K는 9분의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요거 하나 나올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축 볼까? 축은 이미 나와 있다. 축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B 해봐. 얼마 나와? 얼마 나와? 축. 얼렁. 얼마 나와? 자, 오른손 빨리 미분해. 미분해서 저기 0 되는 값 x 말해봐. 뭔가 이민호가 말해줄 것만 같아. 민호야.
네. 축 얼마야? 잘 2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 맞아. 축은 이미 흠수죠? 축은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흠수여야 되잖아. 왜? 베타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요거는 확인된 거야. 그럼 요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적혀져 있는 거 지금 다 한번 해봅시다. 이 베타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0보다 이미 작은 거 맞죠? 맞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이미 0보다 작았던 거 맞고. 자, 두 분의 곱 k분의 5 말하는 거지. k분의 5는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나요? 맞죠? 양수를 양수해야 된다고. 양수분의 양수가 0보다 큰 거니까 맞지? k는 0보다 커야 되고 또 아까 우리가 구했었지. 판별식을 통해서 요거 두 개를 구했는데 k가 0보다 크다랑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랑 k가 9분의 2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다 만족하는 범위는 정답이 얘밖에 없죠. 요게 그래서 정답이 될 거예요. 오케이? 쌤, 응. 근데 왜 K가 0보다 크다가 나오고 이 판별식에서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이런 범위가 나와. 근데 판별식도 만족을 해야 되지. 판별식으로 풀어보면은 이런 조건이 나와.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다시 이야기해줘봐. 이해 안 되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K 왜 K가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고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 말은 K가 0보다 크다의 범위도 나오고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도 나오는데 이게 왜 0, 0 공교롭게도 똑같았냐 뭐 이런 말 하는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런 값이 일단 이거를 풀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이해했어? 이걸 이해를 못했다는 건 아니지? 그럼 이거를 풀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해한 거야? 알겠어. 저는 이거 사입범위야 바깥범위야? 바깥범위지. 해가 뭐랑 뭐 있어? 얘가 이거 아까 내가 말했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맞아? 그러면 바깥범위라 그랬으니까 뭐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뭐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0이랑 9분의 20 중에 누가 더 작아? 그래서 여기다 0 썼어. 여기는 그러면은 왜 0 나오지? 이해된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였었어? 그래서 0이라. 얘가 해가 0이라서. 됐어? 그래서 정답은 9분의 20이야. 9분의 20. 정답 몇 번이야? 2번. 2번이에요. 시간 조금 넘겨서 미안해. 자, 다음 시간에 여기 남은 유형 2개랑 좀 더 하고 이제 좀 이따가 한반쪽 제대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쉬세요. 이제. 커플들이 이제 안 믿는 맞아. 그니까 너무 귀여워. 자, 요거는 한 문제만 쓰고 할게. 한 문제만 쓰고. 875번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라 이제는 이걸 쉬운 문제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게 더 어렵다는 뜻이야. 875번 너희 1학기 중간고사 나왔던 문제야. 물론 그때는 2차식으로 안 나오고 1차식으로 나왔었어. 해가 만족시키는 정수가 오직 한 개만 있을 때 범위를 구하여라고 이런 거.
그래서 그때 나왔었는데 공수 1까지 제대로 공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2학년 내신에도 훨씬 더 편했을 거야. 너희도 이걸 한번 배웠었기 때문에 그때 잘 다 맞췄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심지어 그 당시 C샵? 그 당시 C샵 너희 중간고사 성적 되게 좋았잖아. 맞지? 자 한번 볼게. 살짝 뻑하쳐가지고 875번 875번 볼게. 자 x제곱 빼기 7x 더하기 10 요거 사인법입니다. 정답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거 이제는 암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두 번째 것도 혹시나 암산이 되시면 너무 좋고 안 되면 여기다가 1 쓴 다음에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1 쓰면은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두 개가 나오지. a의 범위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요. a의 범위에 따라서 만약에 a가 1보다 작으면 a 이상 1 이하 이렇게 나올 거고 맞아?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두 개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확정이야. 얘는 확정이고 이거는 몰라 아직. 그러면 만족시키는 정수가 오직 한 개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첫 번째가 맞았다면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이 존재해야 안 해. 이렇게 봤을 때 만족시키는 x값이 오직 한 개래. 하나 있다는 말이야. 있어 없어? 없지. 얘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랬는데 그 사이 범위에 들어오지가 않잖아. 그러면 얘는 아니었던 거야. 얘는 모순이었던 거야. 얘는 모순이었어. 밑에 게 맞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밑에 게 맞으면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와 1 이상 a 이하 요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정답이 한 개이려면 정답 x는 3이어야 되는 거 맞아? 2보다는 무조건 크라 그랬으니까 만족하는 정수는 3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a라는 값은 어때야 돼? 머리 써? a라는 값은 4여도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여기 없애줘야겠네. 대신에 3까지는 가능하지? 정답은 이거예요. 3 이상 4입니다. 그렇죠? 3 이상 4미만. 자, 그럼 이제 878번 이제 풀이를 할 건데, 자, 제가 일단 21번 풀이를 한번 하고 19번 유형과 21번 유형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 쓰셨나요, 이건? 지워도 돼? 여러분들 878 풀고 계세요. 자, 878번 볼게. 878번 요 문제 유형이 한판 축을 써야 하는 유형이야. 요거는 무조건 한판 축으로 걸러내지 않으면은 정답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 응?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런 문제 만나면 한판 축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한판 축 때리면 돼. 자, 해볼게. 일단 문제 이제 딱 정확하게 예쁘게 정리해 줄게. 자, 요거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고 y는 0과의 두 근. 얘가 y는 0이고 이 친구가 y는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4입니다. 자, 요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은 뭐냐면 이거야. 봐봐, 잘 봐. 여기에다가 막 알파, 베타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두 근이 모두 1보다 컸다면 1은 어디에 있어? 어려워. 한 번만 딱 뚫으면 돼. 1은 여기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이 세 개의 구간 중에 1이라는 값은 몇 번 구간에 있어? 1번 구간. 맞아. 여기 이런 곳에 1이 있었겠지. 그래야 두 개의 근이 1보다 크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함수값이야. 함수값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 값이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하율? 네? x 값에다가 1을 대입하면 함수 값이 y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1 대입하면. 아 그러면은 어. 뭐가요? 맞아. 잘했어. f1은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야. 이 함수 값을 구해줘야 돼. 자, 봐봐. 해봐. 얘가 fx야. 응? 네. 근데 아까 너가 잘 말했어. 여기가 1이 있다 그랬지. 1을 넣어봐. x에다 1 넣어봐. y가 얼마 나와? 아니 그 크요. 양수 나오지. 크요가 아니라 차라리 커요라고 해서 좋고. 양수 값이 나와. 그래서 함수 값을 하나 구했어. 오케이? 자, 두 번째. 판별식도 쓰자. 얘들아, 지금 근이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중근이어도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요거 하나 할 거고, 마지막으로 축도 확인해야 돼. 자,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은 이 k, 그냥 k가 나오나?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k 값 나오는 거 확인했어? 저기 식에서 얘가 뭐보다 커야 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 1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지? 따라서 얘가 1보다는 커야겠죠. 요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1 포함해도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자세하게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중근인 상황에서 여기가 축이야. 맞지? 그러면 그때는 축이 여기 근이자 축이지. 맞아? 그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포함해야겠네요. 맞죠? 이 상황일 수도 있잖아. 대신에 문제를 읽어봤을 때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은 중근 이런 건 다 빼야 돼. 그때는 여기 등호도 빼야겠지. 지금 상황에서는 넣어줘야 돼. 이렇게. 자, 그럼 요거 세 개를 다 직접 계산해서 한번 봅시다. x에다가 1 넣어서 말해줘. 5 빼기 2k가 0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제곱 빼기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식 하나. 마지막으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정답으로 말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먼저 k는 2분의 5보다 작다였고, 얘는 k는 2보다는 크거나 같거나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이런 바깥 범위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세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여러분 뭐라 해야 돼? 생각을 하면 할수록 느니까 수직선에다 표시하지 말고 최대한 생각해봐.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까? k는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구하는 게 뭐죠? k의 최소값? 정답은 2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한 문제를 더 풀어줄 건데, 유형 21번과 유형 19번의 차이가 뭐야? 유형 21번은 내가 확실하게 말할게. 한 판 축을 안 쓰면 틀리는 문제 유형이 21번이야. 19번은 한 판 축에서 함을 안 써도 맞출 수 있었어. 19번은. 오케이?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얘는 1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는 양수, 모두 양수거나 음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럼 양수, 음수가 아니라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한 판축을 써야 되고, 양수, 음수가 나오면 한 판축 굳이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요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기보다 차라리 얘들아 그냥 항상 한 판축 쓰면 안 될까? 그럼 절대 틀릴 일 없잖아. 조금 더 풀이할 수는 있겠지만 이 유형 문제만 50문제, 30문제 나오는 거 아니잖아, 학교 시험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어떤 유형이든 다 한판축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차라리 그냥 속 편하게 비교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한판축 푸는 거야. 이거는 한판축 쓰는 거 아니야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한판축 다 써. 풀이 하는데 막 한 5초에서 10초밖에 더 안 걸려. 굳이 안 써도 되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한판축 그냥 써버려. 항상 써 그냥. 자 그러면 874번 다시 유형 19로 넘어가. 874번. 자, 이거 지울게. 874번. 한판축 굳이 안 써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한판축을 그냥 써서 풀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가 보여줄 테니까 지금 874번 풀어봐. 한번 볼게요. 되게 접근하기가 아마 어려운 무제라. 근데 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무조건 유형 19랑 유형 21 둘 중에 한 유형은 분기평가에 나와 있어. 무조건.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일단 원래 기존풀이로 할게. 기존풀이와 한반축 풀이를 두 개를 너희가 보고. 추운데요. 추워? 네. 너무 너무. 아니 뭐가 추라는 거야. 아 추워요. 아이 네. 아니 저긴 바지까지 입고 왔는데 그 말을 하면은 내가 더 올리기 싫을 것 같지 않아? 내리는 거 아니죠? 올리고 있어. 진짜 24도까지 올렸어. 나 아까 18도 해놨어. 25도 해주셨네요. 그치? 네, 겉옷이라도 데리고 가야겠다. 너무 추워요, 학원 진짜. 그래? 좋네. 미친 거 아니야? 좋은 학원이네. 원래 추운 학원이 좋은 학원. 진짜. 자, 요거 둘 다 풀어볼 테니까 알겠지? 아까 내가 말했던 두 개 막 비교.
비교를 해가면서 어쩔 때는 한판축을 풀고 그냥 풀고 나누지 말고 항상 한판축을 써도 문제는 풀려요. 자, 기존풀이로 갑시다. 자, 위로블록입니다. 위로블록인 저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이건 확실해. 두 근이 다르다라는 말이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말은 두 근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이지. 이거야말로 진짜 판별식을 안 써도 되는 거긴 해. 그래도 쓰자. 알겠지? 아니, 안 쓸 거야. 판별식 쓰려고 하니까 노답될 것 같아. 그치? 그냥 확실하게 이야기합시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말은 일단 두 근이 무조건 존재하니까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걸 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는 판별식 안 쓸 거야. 자, 그럼 판별식 안 쓰고 여기가 음수일 거고 여기가 양수일 거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알 수가 없다 그랬어. 맞지? 음수가 될지 양수가 될지. 근데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 이런 조건을 줬기 때문에 알 수 있어 없어?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보다 작대. 그러면 뭘 알 수 있지? 자, 기존풀이야.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절대값이 음수가 더 작으니까 양수인 부분이 더 큰 거야. 그러면 0보다 클 거야. 자, 두 번째,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곱하면 0보다 작을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판별식을 쓰는 거였는데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돼. 두 개 알파와 베타는 지금 무조건 다른 근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판별식 필요 없어. 자, 그럼 요 두 개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두 분의 합부터 먼저 말해주세요. 두 분의 합부터 말씀해 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는 0보다 크다. 이게 1번입니다. 자, 요거 바깥 범위가 정답이죠. 해는 1과 4죠. 따라서 a는 1보다 작다 혹은 a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누가 나 안 불렀나? 한청이네. 알파 베타. 두 개 곱은 a분의 c지. a분의 c. 그럼 a 빼기 6이야. a 빼기 6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a는 6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등식과 여기 있는 부등식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정답은요? 2, 3. A값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맞는데요? 에? 5번. 5라고요? 나 잘못 봤다. 4보다 작다로 봤다 저거. 그러면 정답 어떻게 해야 돼요? 하율아? 5. A 값 구하는 거 아니야. A의 범위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맞죠? 아닌가 보다. 전남 차이. 재원아, 이거 두 개 합치면은 범위 어디야? 나 알았다. 이거 조용히 해. 아닌가? 전남 차이. 맞는데? 4보다 크고. 그러면 제가 수익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틀려? A가 1보다 작거나 A가 4보다 크거나 혹은 A가 6보다 작거나 동시에 만족하는 곳 어디야? 여기랑 뭐야? 맞네. 여기도 있다. 왜 저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 동시에 만족하는 거. 맞지? 이거 정답은 이렇게 쓰는 거야. A는 1보다 작거나 혹은 A는 4초과 6 미만이라고 정답 이렇게 쓰셔야 맞는 거야. 그게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지. 그치? 수익선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4랑 6 사이만 정답인 거 아닙니다. 자, 요게 기존풀이에요. 한 문제 푸는데 호흡이 길어요. 호흡이 깁니다. 기존 풀이에서 왜 판별식 X라고 쓴 거야? 판별식 안 해도 돼서. 왜?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 그랬잖아. 그럼 확실히 서로 부호가 다른 근이었던 거니까 두 개 근이 존재하지. 예. 이건 진짜 두 근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이미 컸던 거야.
자, 한판축 풀이도 한번 해볼까? 자, 일단 함수, 그 다음에 판별식, 축 이렇게 볼 거야. 판별식 똑같은 이유로 안 할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거는 안 해도 되지. 함축만 하면 돼. 똑같은 이유로. 자, 함수값. 자, 여러분 저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함수값 있나요? 없죠. 아까 21번 유형 21번 생각해봐. 아까 하율이가 1은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대답했던 거 기억나? 그렇게 함수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을 준다고. 근데 지금 이 문제에는 그런 x값을 하나라도 줬어? 안 줬지?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너희가 함수 관련된 함수값 관련된 거는 요거 두 개밖에 이야기 못해. 두근의 합은 0보다 크고 두근의 곱은 0보다 작다 이 이야기밖에 못한다. 자, 축 이야기도 해볼게. 축은 저기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아 근데 여기서도 축 이야기 못한다. 아니다, 할 수 있다. 미안. 자, 축 이야기 할게. 축은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인 거 맞나요? 축은? 맞아요? 왜 그렇죠? 아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 축은 요건데 얘가 0보다 커요. 이거 왜 그렇죠? 봐봐. 축은 정중앙이야. 축은 정중앙이야. 누가 더 절대값 크다 그랬어? 아까 문제 풀 때? 베타가 크다 그랬어? 알파가 크다 그랬어? 베타가 더 크지? 그러면 축은 정중앙이잖아. 그러면 얘는 양수예요. 이제. 베타가 더 크잖아. 정중앙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0보다 큰 거야. 사실상 위에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지금 이 축이 계산을 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한판축으로 풀 때. 한판축으로 풀 때는 두근의 곱만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5a 더하기 4는 0보다 크다. 이거 두 개를 풀어주면 돼. 그러면 지금 아까 기존의 풀이와 비교해보면 얘가 서로 똑같은 거 보여?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크다. 이거 두 개씩 똑같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 2번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 보여? 어떻게 풀든 상관없다. 그래서 그냥 한판축으로 풀어도 상관없어. 얘는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 있는 x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을 포함을 시켰어. 알겠지? 그냥 한판축으로 풀어. 그래서 알겠지? 자, 그러면 879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풀고 수업을 마칩시다. 알겠죠? 879번 지금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보시고 저는 또 다시 879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진짜 빡세요. 근데 879번 볼게요. 자, 두근이 모두 3보다 작은 양수래. 얘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두근이 모두 3보다 작다. 이게 한판축을 무조건 써야 한다라는 신호라는 거는 조금 느낌은 받아줘. 알겠지? 양수, 음수, 부호가 다르다. 이런 거는 한판축보다 다른 걸 쓰는 게 기존 풀이고,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무조건 한판축 신호야. 자, 그러면 두근이 모두 3보다 작다라는 말, 여기에 3이 있다라는 말이지. 따라서 1번 함수값, 한판축에서 함수값 보자. F3은 0보다 크다. 요거 꼭 적어줘야 돼. 자, 두 번째. 판별식 씁시다. 판별식. 모두 3보다 작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어. 모두 3보다 작은 양수. 그러면 일단 근이 2개 혹은 중근까지 가는. 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나중에 계산합시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축. 축 확인 안 해서 틀린 애들이 많아. 축은 마이너스 2분의 p야. 그게 p란 말이죠. p. 축은. 얘는 어때야 돼? 두근이 모두 3보다 작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3보다 작은. 일단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둘 다 양수죠. 그러면 그 축은 0보다는 일단 무조건 커야겠죠. 맞나요? 됐나요? 대신에 P값은 최대값은 또 절대 아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자. 자, 그러면 일단 1번 F3은 0 요거 풀어볼게요. 자, 3 대입합시다. 9 빼기 6P 더하기 P 더하기 2 하면은 11 빼기 5P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판별식도 때리면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올 거고요. P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총 3개의 식이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식부터 예쁘게 고쳐주시면 5분의 1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얘는 바깥범위야. 해가 2랑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혹은 P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마지막으로 P가 0보다 커야만 하고. 요거 3개의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말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 이상 5분의 11 미만.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한판축 진짜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그나마 지금 처음에 아마 할 때 제일 힘든 게 요걸 거거든. 요거 3이 어디에 있을까를 너희가 1번, 2번, 3번 범위에서 딱 지정하고 얘는 양수겠다 라고 하는 요거 한판축에서 함. 저것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분기평가 치기 전에 요 한판축 이야기 한 번만 다시 더 해줄 테니까 그때 한번 해보시고, 요번 주 토요일 날은 그게 없죠. 그 학원을 안 넣죠. 그래서 인고기를 목요일 날 칠까 합니다. 인고기를 일부러 여기 2차 부등식으로 좀 칩시다. 알겠죠? 인고기를. 아마 성적이 안 좋을 거야. 근데 뭐가 어쨌든 우리는 그거 성적 한 번 안 좋은 게 차라리 분기평가 조금 더 잘 치는 거보다는 낫잖아. 맞지? 그러니까 2차 분식과 연립 2차 분식 있을 거예요. 8단을 여기 9단원 거. 9단원 거를 치자. 알겠지? 근데 포함돼 있을 거야? 둘 다? 8, 9단원이 하나로 포함돼 있을 거야. 여기 어려운 거 맞으니까 어려운 걸로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 한번 보고, 너희 인고기 정도의 수준만 잘 풀 수 있으면 분기평가에서 70점은 나오거든. 6, 70점 나오거든. 근데 인고기에서의 문제를 한 절반씩만 맞추는 학생들이라면 50점 정도 나올 거야. 근데 나는 저번에 너희한테 말했잖아. 50점 이상만 나와도 잘 된 거라고. 그렇지? 그 정도만 합시다. 그 정도만. 다음 시간까지 여기 다 풀어오시고, 연립 2차 분식까지 910페이지까지 910번까지 다 풀어오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인고기도 쉴 거지만 하나만 쉴 거야. 인고기. 그 다음에 행렬도 해야 돼요. 행렬은 매우 쉬우니까 행렬은 제가 목요일 날 숙제 내줄 테니까 화요일까지 해오면 돼. 시험 치는 날까지. 그리고 1교시에는 내가 풀이 받는 풀이를 해줄 거라고 했지. 그래서 풀이 간단하게만 하고 이렇게 진행합시다. 158 여기 행렬은 내가 수업을 굳이 해줄 필요가 없을 정도 할까? 행렬 한 적이 없어? 저도 거의 없다고. 실력업은 하나지. 실력은 안 돼.
아 910번까지라고 해서 맞아 신뢰가 나네. 행렬? 행렬은 개념만 들으면 그냥 바로 다 풀 수 있어. 오 근데 이민호는 진짜 네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가지고 신뢰가 가. 남은 시간 동안 숙제하세요. 숙제하세요. 질문하세요.